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분양 소식 목동 4구역 동 모아 엘가 그랑데 소식 한번 갖고 왔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분양이 한동안 주춤하다가 요즘 와서 조금 되고 있죠. 선화 B구역, 해머로더 센트라, 그리고 대전역 테라스 어썸브릿지에 이어서 목동 모아 엘가 그랑데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목동 4구역이 바뀌는 목동 모아 엘가 그랑데가 어떤 입지를 갖고 있고 어떤 규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동으로 총 지어지고요. 지하 3층, 지상 22층입니다. 최고 총 420세대. 단지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500세대 미만을 저희가 소형단지로 본다면 소형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렇게 소형단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인기가 있고 없고는 이제 청약 경쟁률 한번 봐야 알겠지만은 그 전에 했던 해머로더 센트라 선화 B구역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모집 공고가 2021년 6월 18일에 나왔죠. 대전역 테라스 어썸브릿지가 하루 빠른 2021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단지가 좀 경쟁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아마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동 모아일가가 훨씬 더 낮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경쟁이 있을 것 같고요. 테라스 어썸브릿지 같은 경우는 전체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철로변이라는 단점이 관심을 덜 받게 하는 요인, 소음이라든가 진동 아니면 분진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6월 29일 날 1순위 청약이 있고요. 6월 28일 날 이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라스 어썸브릿지하고 같은 날인데 당첨일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가점이 굉장히 높지 않은 분들은 두 개 단지 다 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목동 모아 엘가가 먼저 당첨자가 발표되고 테라스 어썸브릿지가 그 다음에 당첨자가 발표되다 보니까 먼저 당첨되고 후에 당첨된 거는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목동 모아 엘가에 당첨되신 분들은 어썸브릿지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목동 모아 엘가가 입지면에서 낮다 보니까 신축을 바라시는 가점이 중간이나 그 밑에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동 모아 엘가를 노리고 안 되면 보험용으로 테라스 어썸브릿지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20세대 중에 조합원 분량이 77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6세대고 그 나머지 이제 316세대가 총 분양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특별공급, 절반이 일반 분양으로 됩니다. 77제곱미터가 분양평수, 계약면적, 주택 공급면적으로는 30.6평 나오고요. 84A가 33.1평, 84B가 33.5평입니다. 세대수가 129세대 77이, 그리고 84A가 28세대, 84B가 59세대입니다. 조합원들은 가장 많이 84A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84B, 그리고 77, 이런 순서대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가격 보시면요. 84A가 4억 4,800만원으로 평당 1,350만원 정도 되고요. 84B가 1,349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인근에 분양한 해머로더 센트라의 가격과 비교하면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뭐 발코니 확장 비용도 마찬가지로 약간 저렴합니다. 1,500만원, 2,0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77은 평당 1,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 분양단지 비교하면요. 대부분 이제 기준은 가장 그냥 기준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머로더 센트라 84 함타입이었죠. 4억 8,720만원. 모아 엘가에 비해서 한 3,500만원 정도 고가였습니다. 평당가가 1,400만원 정도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아 엘가 그랑데가 1,340만원. 확정비가 2,100만원이었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2대1 정도 되고 바로 그 밑에 74 타입이 16대1이었으니까 84하고 74의 인기 차이를 굉장히 크게 보시면 되고요. 가점도 높았습니다. 최저 가점이 이제 6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한 테라스 어썸브릿지는 84B가 가격이 좀 더 높죠. 모아일과 그랑드하고 비교하면 한 4천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확장비는 거의 비슷한 편이고요. 평당가는 한 1,700 정도 테라스 어썸브릿지가 좀 저렴한 편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옵션 가격을 테라스 어썸브리지는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높게 책정을 했다 보니까 총액적인 가격 체감도로 가격 차이는 지금 나오는 평당가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요. 요게 이제 북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가 남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84A가 요렇게 3개인데요. 남동향으로 배치됩니다. 남동향 판상형으로 배치가 되고요. 84B가 타워형으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요렇게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 77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가 있는데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었습니다. 84A 보겠습니다. 남동향으로 배치되는 3베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침실 1, 거실, 침실 2는 남동향으로, 침실 3은 북서향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84B를 보면 타워형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세대가 마주보고 있고, 투베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 1과 거실은 정남향, 그리고 한쪽은 침실 2와 침실 3이 동향, 또 나머지는 서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7제곱미터는 지금 여기도 77제곱미터인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는 3베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동모아 L가 입지 한번 보면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초품화라는 거죠. 목동초가 바로 연접해서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병원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받기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목동모아 L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이제 목동 3구역이라든가 선화 B구역, 선화구역, 용두 A구역 같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단지들이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도심 융합특구 선화구역이 뭐 도보로 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구역이고요.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곳을 이제 대전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역세권 측면에서 보면요. 566, 1호선 566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도보로 약 한 13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근데 3호선 중통역 앞으로 만들 예정이죠. 요 중통역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 3호선역인데요. 오히려 566, 1호선 566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들은 이 인근에서 가장 성취도가 좋은 남중학교인 대성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가 가장 좋은 여중인 충남여중이 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이 같이 재개발이 되면서 목동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좀 요새 각광을 받고 있죠. 목동 3구역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분양권이 뭐 8억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목동 모아 일가도 이제 목동 3구역하고 비교하기에는 뭐 단지 세대수라든가 84 평형의 적은 브랜드 네임, 시공사의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분명히 좀 더 저렴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신축이라는 장점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목동 3구역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용두 2구역이나 용두 1구역도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목동 모아일간이 대전은 아직 중심은 대전 둔산동이다 보니까 둔산동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뭐 둔산동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 이점도 분명히 목동 모아일가가 작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을 높게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 중학교 학업 성취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모아일가에서 가장 가까운 대성중학교가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5명을 보낼 정도로 우수한 남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여중이죠. 충남여중은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10명을 보낼 정도로 여중 중에서는 대전에서 좀 탑클래스 안에 드는 중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중학교, 과학고 2명을 보냈고, 태평중학교,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3명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학교들은 이제 좀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데 아마 지금 목동 4구역 모아 엘가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호스톤 여중 빼고는 좀 배정받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목동 무화 일가 그랑데의 장단점 한번 말씀드리면요. 장점은 물론 이제 인근 지역이 같이 재개발이 되고 인근 지역 재개발되는 구역들의 신축 가격이 워낙에 높다는 장점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는 못 가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키 맞추기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거입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은 주거입지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이전까지는 낙후된 지역, 중구의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목동 도시락 리시빌이 성공적으로 재개발을 추진되면서 그리고 그 인근이 같이 추진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죠. 목동 하면 저렴한 주거지역 이런 이제 편견이라는 인식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품하고 선병원 등 이제 기반 시설이 많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요건 장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대전 아파트가 분양 연기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숭어리샘 용문 1, 2, 3도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도마변동 11구역도 그렇고요. 선화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인데 이 단지들이 HUG의 이제 고분양가 침사제도로 인한 피해를 좀 보고 너무 낮은 분양가를 책정받아서 선분양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이 목동 무화 일가로 좀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너무 소규모 단지라는 거, 500세대 미만이라는 거, 그리고 84제곱미터가 133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 총 420세대 중에서 3분의 1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해림건설이 낮아진 브랜드 인지도, 처음 대전에서 접하는 건설 회사고, 그리고 도급 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단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84 자원 세대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오늘 이렇게 목동 무화 엘가 그랑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단톡방이라든가 카페에 가입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소식 아니면 대전 아파트 소식, 분양 소식 같은 거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